그런 고민에 클라리베인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는 걸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 영상에서는 궁극적인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클라리베인의 누적 데이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클라리베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리베인 치료 방법에 관한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클라리베인은 2005년 미국 예일대학 마이클 탈이라는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탈수기에 영감을 얻어 처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발하신 분의 이름에서 느낌이 오네요. 네, 이후 2010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국내에서는 2017년 식약청 품목 허가가 나고 2018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2018년 9월부터 처음 시술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하지정맥류 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리베인은 어떤 기전으로 치료가 이루어진 걸까요? 클라리베인 치료의 핵심 기전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계와 화학입니다. 클라리베인 시술의 정식 명칭은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색술입니다. 한 단어씩 풀어서 보면 경피적이라는 의미는 절개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늘 같은 기구를 이용해 접근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기계화학에 대해서는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정맥 폐색술이라는 클라리베인 시술로 정맥이 폐색되고 소멸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클라리베인의 주요한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학에서 기계적 치료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클라리베인 카테터 끝에 아주 작은 구슬 모양의 금속 팁이 있는데요. 이 작은 금속 구슬 팁이 혈관 내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병이 난 혈맥 내막을 깎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맥은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안쪽부터 속막, 중간막, 바깥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클라리베인은 가장 안쪽 층인 속막을 깎아내고 중간막을 찢는다는 느낌으로 영구적인 손상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혈관벽이 깎여지고 손상된 혈관은 수축하게 되어 이와 동시에 혈관 경화제를 도포함으로써 2차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혈관 경화제는 혈관벽을 한 번 더 폐쇄하고 찢어진 중간막으로 침투하여 혈관벽에 영구적 손상을 남기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화학적 치료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기계적 치료와 화학적 치료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해당 정맥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영구적으로 폐쇄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전세대 치료와 가장 큰 차이는 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 모를 신경손상이나 합병증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이 클라리베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중 하나이겠죠. 자, 그럼 클라리베인에 대한 장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모양의 카테터 팁은 정맥 내막을 선택적으로 치료하고 혈관 자체를 찢거나 파열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화학 부분을 담당하는 혈관 경화제는 수십 년 동안 임상에서 치료제로 사용한 약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 배출되는 안전한 약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술 시간의 단축입니다. 2세대 치료법에 비해 거의 40% 이상 시술 시간이 단축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혈관당 치료 시간은 거의 17분 정도로 이전 치료에 비해 거의 반 가까이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클라리베인 시술이 우리 네트워크의 고유 치료법인 아이솔레이션 테크닉에 가장 적합한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치료 결과도 좋고 시술 시간도 그만큼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클라리베인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완벽한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클라리베인의 단점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클라리베인의 특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기까지 시술자의 노력과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클라리베인은 시술자의 숙련도가 다른 치료보다 좀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즉 축적된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혈관 경화제 용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시술에 사용 가능한 혈관 경화제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혈관 길이나 혈관 개수 등 용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전 세계 하지정맥류 치료 전문가들이 경화제 용량과 농도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현재까지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클라리베인은 현재까지 궁극적인 치료에 가장 근접한 치료로 앞으로 하지정맥류 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그런 치료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술에 숙련되기까지 일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 이외에는 환자분께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분들께서는 치료에 앞서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는 그런 고민에 클라리베인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는 걸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많이 준비하셨네요. 저를 조수로 써주십시오.